큰 충돌 없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일명 공수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주영, 우철희 기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드디어 통과됐다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로 시작이 예정되었던 오늘 국회 본회의 30분가량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1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네, 오후 그러니까 저녁 7시 7분쯤에 본회의가 정회가 됐습니다. 보통 본회의를 마치면 산회 선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본회의를 끝내지 않고 잠시 중지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본회의를 다시 열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가운데 이제 공수처법이 앞서 김주영 기자 언급하신 대로 처리가 됐고요. 또 예산안과 관련된 동의안 3건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오늘 가장 큰 관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법안의 표결 문제였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석 176명 의원 중에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해서 공수처 법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한 1년 넘게 국회를 뜨겁게 달고 오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와 있었던 법안인데요. 예상보다 조금 더 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찬성표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을 비롯한 이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선거법과 비교를 해보면 공수처법이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 156, 반대 10이었었는데 이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 159 그리고 반대 14로 찬성표가 더 나왔다는 점에서 4+1 협의체 공조는 그래도 단단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충분히 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발언들을 내놓고 있었고, 반면 한국당 측에서는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4+1 의원들을 물밑 접촉하고 반대표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르면 사실 한국당의 작전은 조금 먹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4+1의 공조가 우철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무척 견고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오늘 자유한국당 어떤 물리적 저지까지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저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가 오늘 저녁 6시쯤에 예정이 돼 있었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지난 27일 본회의 때는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국당 의원들이 한 칸 한 칸 다 점거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오르는 것을 온몸을 다해서 저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뭐 이렇게 의장석 주변을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저지를 했긴 했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지난 27일만큼 거세게 항의를 하거나 저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충돌 없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랐고요. 또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 시각보다 한 30분쯤 뒤에 본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당초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하지만 표결을 통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4+1 협의체 내에서 좀 이탈표를 끌어내서 공수처법을 좀 부결시켜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 의도가 저지가 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처리된 공수처 법안 어떤 내용인지도 사실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윤소아 의원의 발의안으로 수정안으로 나왔지만 원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안을 기본으로 해서 4+1 협의체 수정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으로 4월에 지정됐던 백혜련 의원 안을 기본으로 해서 그 4+1 협의체 그러니까 대표 발의자는 윤소아 의원으로 한 수정안이 오늘 가결 처리가 된 겁니다. 크게 놓고 보면 진짜 범죄 수사 대상 그리고 기소권 그리고 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의 모든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관 중에 유일했었는데 하지만 공수처가 이제 일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또 이제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하면
6명의 찬성으로 2명 후보를 추천하고요.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장 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4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2명은 여당, 2명은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한국당에서는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중 수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를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수처 법안 이런 내용의 공수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제 다른 궁금증은 오늘 이제 정해된 본회의 향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남아 있는 검경 수사권 관련 조정안은 언제쯤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본회의가 산회 상태가 아니고 정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제든 마음만 열면 본회의를 다시 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회의를 정회할 때는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순서였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남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크게 나눠서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남아 있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언제든지 이제 여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에서는 이제 모레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으로 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유치원 3법의 상정과 처리를 위해서 조만간 본회의를 다시 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측들이 가능하지만 사실 언제쯤 본회의가 다시 열릴지 그리고 법안들이 추가로 통과가 될지는 정확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상황, 국회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조금 더 변화된 상황이 나왔을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